태어난 이후부터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영철이가 우리의 자녀가 글자를 깨치게 된 것, 우리의 민지가 글자를 깨치게 된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준 이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힘이 되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런 환경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글자를 깨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늦어지는 거죠. 여러분 대단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환경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물리적으로 보면 책을 많이 준비한다. 책을 곳곳에 둔다. 그죠? 네, 서고를 만든다. 아버지께서 신문을 본다. 신문 보는 모습을 보여준다.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환경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렇죠? 또 보면 사회적, 심리적으로 보면은 부모님들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기대하는 바가 있다 보니까 우리 자녀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네, 텔레비전 같은 거 가능한 한 줄이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텔레비전에도 많은 문자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잖아요. 어린 우리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글자를 깨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부모님께서 한번 읽어주는 거죠. 또 읽어주고 그림책도 같이 보는 거죠.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읽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글 깨치기 어느 순간에 이 글자를 안다는 거, 이 글을 깨치기라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어린아이가 탄생을 한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이 환경을 우리는 가정 문식 환경이라고 합니다. 가정 문식이죠. 가정 내에서 글자를 알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아마 여러분들 아마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가 충분하게 글이라는 부분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구축해 주셨을 거예요. 그죠? 오늘은 이 가정 문식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가정 문식성 중에서 하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부모님께서 늦게까지 책을 읽고 계세요. 부모님이 비 오는 날 부추전을 해서 드시는데 부추전을 드시면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요즘에는 부추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피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버지와 함께 엄마와 함께 피자를 시켜서 먹는데 아니 피자 먹는 즐거움보다 글 읽는 즐거움이 더 재밌다는 걸 아이들이 옆에 느끼는 거죠. 그런 것을 부모님이 알면은 상당히 좋은 문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바로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상호작용.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글자 깨치기에 대한 최대한 노력은 이렇게 정말 열심히 환경을 구축해서 가정 문식성을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가정 문식성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앞에다 하나를 더 붙이자면 구태에 붙이자면 사회적 상호작용인 거죠. 가정이기 때문에 구성원은 부모님이 계시겠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더 좋고요. 가족이 더 많으면 더 좋을 겁니다. 가정 내에서 좀 더 크게 볼 수도 있겠죠. 주말이면 또 더 큰 가족들이 모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아이가 계속 질문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에 답해줘야 돼요? 중요한 거라는 이게. 왜냐하면 글자를 깨친다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글자를 아는 거죠. 글자라는 그 기호 체계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왜냐하면 글자를 배우기 전에 우리 아이들 말 잘하잖아요. 음성 언어라고 하죠. 구두 언어라고 하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말 잘하잖아요. 그런데
글자라는 새로운 세계를 아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결지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초기 단계에 글자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초기 단계에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해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처음에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죠. 아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은 사회적 상호작용되기가 힘든 거죠. 물론 영상 전화를 할 경우는 그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님께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인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질문하고 답하기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질문하시겠죠. 우리 자녀가 답할 거예요. 때로는 그림 이야기, 그림책을 같이 보면서 부모님께서 먼저 설명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 학생들은, 우리 자녀들은 그냥 간단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 뭐야? 그래? 엄마, 이게 뭔데? 저게 뭔데?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사회적 상호작용인 거죠. 부모님은 그림에 대해서 설명도 해줄 것이고, 예를 들어 줄 것이고, 또 우리 아이가 궁금해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마 귀 기울여 들고 보실 거예요. 아,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조금 더 섬세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의 눈동자의 움직임. 근데 같이 보니까 눈동자를 저기서 볼 수는 없잖아요. 눈동자의 움직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어디에 눈동자가 멈추는지, 어디에서 눈이 멈추는지,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곳에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화하면서, 읽어주면서, 묻고 답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게 사실 최고의 스승은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의 최고의 스승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부모님이죠. 기억하지 못할 뿐인 거지. 다 남아있잖아요. 부모님의 그 가르침은. 그렇죠? 남아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궁금해하는 그 내용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바로 말해준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내용이죠. 바로 답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바로 질문을 하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 시기가 있죠. 왜냐하면 매우 미약한 단계, 아는 내용이 많지 않다. 그리고 글 하나 읽어주더라도 내가 지금 읽어줄 내용의 책이 쉬운 내용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잘 아는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지 않고 부모의 의도, 계획에 의해서 좀 어려운 책을 또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부모님의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에 따라는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책을 읽고 있는데 아이가 물었다? 질문했다? 그런데 내가 몰라. 생각해봐. 뭘까? 너도 한번 생각해봐? 아마 그러면 오히려 우리 또 자녀가 흥미를 잃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쉬운 내용이든 어려운 내용 관계없이 자녀가 질문하는 내용에 무조건 답만 해주는 부모님은 바람직한 사회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 자녀의 질문에 아주 충실하게 답을 해주지만 결국은 책임이라고 하죠. 책임 여러분. 그죠? 이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성장을 해가는데 이 책임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 책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점진적으로 보세요. 한번 보세요. 책임이라고 놓고 보면은 처음에는 누가요? 처음에는 이 부모님의 책임이 커지는 거죠. 부모님의 책임.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누구의 책임? 본인 스스로, 우리 자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부모님이죠. 부모님. 그다음 우리 자녀입니다. 자녀. 이거는 어떤 거냐면 책임이죠. 여러분 책임. 책임이 이양된다는 거죠. 책임이 이양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책임이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부모님의 책임이 크잖아요. 초기죠. 초기 단계. 초기. 이렇게 하다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그렇죠. 우리 자녀의 책임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궁금증이 많이 발산되었을 때는 충실하게 부모님께서 가능한 한 많이 답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내용을 점점점 줄여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도록
자녀의 책임성, 자녀의 주도성. 이거는 한편으로는 책임이 이양되기도 하지만 자기 주도성을 주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환경을 위해서 가정 문식성, 환경 구성은 잘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줄 일은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그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질문하고 답하는데 아마 매개가 되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매개가 되는 책이라든지 책, 그림, 이야기책, 그렇죠? 그림, 때로는 영상을 볼 수 있겠지만 초기 단계에서 영상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재미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같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읽어주잖아요. 대부분 읽어주고 궁금해하는 내용도 답해주고 그런 내용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 자녀가 자연스럽게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 비계라고 하는데요. 비계라고 하는데요. 우리 공사할 때 보면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메고 올라갈 때 옆에서 발을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비계를 설치합니다. 그렇죠? 안전도 중요한데 그럼 비계를 통해서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비계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다. 비계 역할을. 즉 우리 학생이 자기의 생각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때로는 많은 것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오히려 우리 자녀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너의 생각이 궁금한데 난 너의 답이 듣고 싶어. 너의 질문도 듣고 싶은 걸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께서 옆에서 조절해 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지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마치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비계 위로 한 발, 두 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공사장의 건물이 완성되는 것처럼 바로 그 비계가 부모님이 되어서 부모님이 바로 비계가 되어서 우리 자녀의 사고 과정, 사고 구조, 생각이 점점점 자라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가정 문식성은 잘 구축되어 있다. 잘 갖추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내용은 뭐냐면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그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어떻다는 거죠? 초기에는 부모님의 책임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 입학하기 전 단계라 하더라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우리 자녀가 스스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자녀의 질문, 자녀의 궁금거리를 스스로 제시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자주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